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실무회동부터 삐걱거리며 결국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이뤄집니다. 점심을 먹는 대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회동 의지를 전해 듣고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준비를 잘해서 잘 모시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준비해온 발언을 윤 대통령이 주로 듣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잘못됐냐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의제를 조율해야 되는데 무슨 의제 조율을 한다고 1차 접촉, 2차 접촉을 언론에 다 공개하고 이거 자체가 세레모니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을 두고 성과 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여야 영수회담이 언제인지 아세요? 2018년입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만난 게 마지막이에요. 그 6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의제를 조율하겠다고 다 브리핑하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러면 과연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되고 영수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난 이거 자체가 너무 기싸움이고 정치 투쟁이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이에요. 맞아. 정상회담이에요. 맞아요. 정상회담. 나라가 달라. 나라가 달라. 그래. 다른 나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뭐냐면 지금 이채 양명주 특검 이거 나오거든.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야당에서도 뭐냐면 이걸 가지고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야당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 지지층들한테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정책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특검법 우리가 몰아붙이고 있다. 그 다음에 25만 원 거부하는데 우리가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강성들한테 너희들이 우리를 지지해준 그 보람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의제가 그렇게 강렬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싶지가 않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다 보니까 의제 조율이 굉장히 힘든데 이걸 딱 보니까 이건 두 개의 나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봤으면 이렇게 의제를 조율하고 이런 소리를 안 하겠지.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의제를 정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할 때 정말 동서독 간의 정상 그 기억나요? 회담이 있을 때 처음에 거의 만나가지고 별 얘기 안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도 이게 큰 진전이라고 여론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제가 조율이 안 된다고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표예요. 왜냐? 이 협상은 대통령 입장에서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센 말하고 나는 요구했으나 대통령이 태도 변화가 없었다 하고 나와서 떠들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작부터 불리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1대1 구도는.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협상 들어가냐? 아니 당이 민주당만 있냐? 당 대표를 다 만나겠다. 영수회담 형식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4개당 5개당 대표 다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누구 만나자. 이준석 대표 만나야 돼서. 그래서 안 한 그런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하려 보니까 조국도 불러야 돼, 이준석도 불러야 돼. 그런데 그거에 따른 유불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모라는 사람들이 입 밖으로 조국과 이준석을 꺼내는 순간 불벼락이 떨어질 걸 아니까 자체 필터링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랑 칼 한 자루 들고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는 참모들이 완전 판을 불리하게 깔아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협상장에 만나가지고 예스 아니면 노예요. 이재명 대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런데 주체가 5명, 6명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조율이 쉬워요. 아니 조국 대표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조국 대표 입장을 좀 이해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대표 이건 들어줄 테니까 저 이재명 대표 저런 말씀 하시면은 조금 의견 보충해 주세요. 이러면은 다 머리가 굴러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조율해내는 게 사실 참모진의 역할이고 그런 건데 대뜸 갑자기 1대1 칼 한 자루 들고 만나게 한 거는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용산 저런 경질 대상입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게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대표 연석회를 열자고 공개 제안을 했더니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아직은 거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원구성이 되고 국회 와서 역할 시작된다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죠.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또 다른 대표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런 야당 대표하고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신경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주도권 싸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기싸움이 이제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원내 교섭단체만 하더라도 12명의 당선자를 내고 와 굉장히 의욕이 막 충만했는데 막상 현실을 해보니까 원내 교섭단체 되게 어려워요. 군소정당 당 모아도 민주당이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요건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신명 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뭐 얼마 전에 만난 정성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국민의힘이 아마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범야권 국민 뭐 연석회 열어서 뭐 야당 뭐 조국혁신당도 여야 영수회담에 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뭐 포함이 되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무시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금 약간 생각보다 좀 의혹은 굉장히 했는데 뭔가 역할 롤이 없으니까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뭘 싸움하는 거냐면 양쪽이 서로 먼저 정리가 돼주기를 사법부에서 기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3심 가잖아요. 3심에서 부분 파기 환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1심, 2심, 3심까지 오거든요. 그럼 또 3년 걸려요. 그 기회만 얻는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드러났는데 다음 카드는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거. 호남에서 이미 입증됐다. 내 카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저쪽의 입장에서는 저쪽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저쪽 정리되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당들 사이에 사실은 정강 정책을 놓고 뭐 싸울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갈 때까지 가다 어떤 막다른 골목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 유예해 놓은 거다라고 보고 이제 비로소 그 위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결단의 기로에 설 거라 봐요. 이제 보면은 지방선거를 대비해가지고 조국혁신당에게는 지역위원장 모집에 들어갈 것이냐가 지금 관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원래는 이낙연 전 총리가 할 거라 생각했던 역할, 그 친문의 규합점이 되는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막무가내 공천을 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선급 자원들이 많이 민주당 계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조국 대표가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조직화를 지금 대중적인 인기가 올라서 그런 거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나 여기 안 끼워줘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민주당이 위협을 느낄 거는 조국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지역 조직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민주당에서 빨간불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야 이거 조국 대표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가서 뭐 이코노미 하지 말자 이런 거 계속하면은 말 그대로 다 풀거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술 먹지 마라. 이런 상황이 있어요. 유튜버도 있잖아요. 이코노미랑 그거 제가 옛날에 다 했던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근데 술 먹지 말라고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정당 차원에서 요구하면 좀 웃겨지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혁신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 인요한 혁신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혁신이든지 특권 내려놓기로 가면은 그건 컨텐츠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 잘 나간데 갑자기 그런 거 내는 거 보고
정책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으면 그걸 던질 타이밍인데 그런 게 이제 사실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의 파트너가 되려면 단순히 대중적 인기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의제를 설정해야 되는데 관심사가 오롯이 그 한동훈 특검하고 검찰개혁과 한동훈 특검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당을 만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경우는 당이라는 건 정강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사회를 갖다 이렇게 이끌고 가십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겠습니다. 이게 정당인데 여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혼자 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기 개인적 신원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억울하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최상병 특검이 이런 거에서는 같이 좀 뜻을 같이 하고 했는데 나머지 정책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견이 많이 클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실 그 10개 항 이런 거는 저랑 천하람 이제 당선인이랑 같이 앉아있다 보고 난 다음에 뭐지 하고 바로 그냥 내려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박수 치려면 이게 손바닥에 맞아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랑 박수 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각종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그 개혁신당은 지금 조응천 의원, 이원호 의원하고 주로 논의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 당선자들, 그 당선자 세 분만 밥만 먹어도 의원총회잖아요. 저희가 벌써 제10차 의원총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차수가 계속 변경됩니다. 주로 어느 분들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22대 의원이 될 사람들끼리 논의를 많이 하고 이원호 조응천 의원님은 제가 어제도 만나 뵙고 이렇게 식사하고 했는데 당 현안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 21대 법안 처리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태섭 의원은요? 좀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대 의원님은.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